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지금 개장까지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 0.6% 오른 지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2584포인트 선, 다시 한번 2580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2600선을 넘어서 2700선까지도 예상을 좀 해주던데 오늘은 미국 증시 훈풍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력이 거래소보다는 약간 빠지기는 한데요. 그래도 0.4% 정도 상승 대기하면서 867포인트로 현재 시작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종목별로도 보시면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738개 종목이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0개 종목 정도가 하락으로 현재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살펴드리면 반도체 훈풍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거의 1% 정도 오르면서 71,6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기도 했었고요. 밀렸던 엔비디아 다시 한번 5%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런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로도 오늘은 보면 보통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면 2차 전지 배터리셀 종목들이 힘이 조금 빠지거나 주도주가 서로 치고받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함께 또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0.8%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상승세로 출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종목들 판매가 좋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0.5% 정도 상승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일단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탄력이 강보합권 수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좀 크게 출발하려고 보이는 쪽이 알테오젠이네요. 2% 정도 상승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최근에 아스코도 그렇고 바이오 USA까지 여러 가지 합계 모멘텀들 좀 받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천주로 소개를 드렸었죠. HPSP 지금 2% 정도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9,550원, 3만원 선 근처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씩 탄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또 살펴보시면요. 상한가로 출발 대기하는 종목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이 종목 이렇게 되면 3거래일째 상한가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지금 분할로 하면서 출발 또 상승 상한가까지 좀 대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의 흐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상한가 출발 종목은 이렇게 한 종목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골드앤에스가 하한가 출발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장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랑 코스닥 결코 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 출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0.6%까지 탄력 조금씩 높아지면서 2,585포인트 상당히 좋은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도 2% 정도의 상승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2일 금요일도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6월은 아직 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나라셀라고요. 수입 와인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 주류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특히나 와인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조금은 새로운 결의 종목이 등장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모 가격은 2만 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또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들까지 정규장에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출발 일단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조수영 캐스터 출발 상황 알려주세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금요일도 강한 빨간불 켜면서 국내 증시도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0.66% 상승하면서 2,586포인트 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6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연속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41% 상승한 867.33포인트 기록하면서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매수 물량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을 매수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도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팔자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장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하다 보니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 전기전자 섹터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1.32%가량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 또 제조업종, 그리고 그 뒤로 기계, 운수장비, 또 기계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전기가스 섹터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0.55%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또 통신업종, 음식료품 섹터, 건설 섹터, 섬유유복 업종 순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6%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장 반도체 종목군들 품품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1%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동반해서 1%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세를 보이면서 59만 원 선 등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강한 빨간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0.2%대 강보합권 수준에서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구간, 보합권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이번에 또 판매량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7%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 역시 0.8%가량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강한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0.4%가량 상승하는 반면에 에코프로는 보합권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LNF 0.5%대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대 강보합권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HLB 0.2%대 동반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엔터가 어제장에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1.4%가량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또 SM이 어제장 1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장 0.1%대 약보합권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출발 상황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볼만한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탄력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강보합권으로 약간 탄력 줄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더 오르면서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탄력이 좀 나오는 종목들 이슈성 종목이 좀 많은데요. DB나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고 있었죠.
KCGI 측에서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모멘텀이 좀 불거지면서 DB하이텍 이런 종목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들이 지금은 이슈성으로 많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 올라가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좀 휩싸였다는 소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일단 15일에 있을 주주총회가 될 거라는 점까지 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 훈풍이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좀 상승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좋고요. 동시호가 구간이랑 다르게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좀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1%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개장 상황들 좀 이거저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조수현 캐스터 오늘의 특징주 종목들 함께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장 반도체 종목군들이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VR 관련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가 현지 시간 1일 VR 헤드셋인 퀘스트 3를 공개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애플의 MR 헤드셋 공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XR, VR 이런 증강현실 관련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운텍이 현재 구간 5.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맥스트 같은 종목군도 3.7%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과 더불어서 이렇게 증강현실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XR이나 MR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간밤에 모멘텀이 조금 불거졌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애플이 MR 기기 출시를 앞두고 메타가 경쟁의식을 좀 느꼈는지 먼저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은 퀘스트 3로 나타나고 있고요. MR 헤드셋 공개를 앞두고 이제 애플 쪽에서 공개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보니까 메타버스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 또 MR 모멘텀 이제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지금 애플보다 먼저 저기 메타 측에서 출시를 했죠. 가격도 애플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놨어요. $600로. 지금 현재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MR, XR 결국엔 VR 기기들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지금은 아직 대중화가 안 됐지만은 네. 몇 년 후에는 뭐 상당 부분 대중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모멘텀은 저는 계속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뭐 관련주들 뭐 조금 뭐 선익스템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게 얼마만큼 팔릴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데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대중화가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이제 MR 기기 종목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면서 지금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약간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기 쪽으로 OLED 섹터들도 잘 가는 것 같고 그리고 MR 쪽으로 해서 콘텐츠 쪽으로 메타버스가 좀 잘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OLED랑 콘텐츠, 메타버스 이쪽 비교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메타버스의 투자는 이제 메타를 비롯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를까지 대부분 이제 좀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예전만큼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맥스트라든가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시적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런 쪽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OLED 차, 네. 이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기기들이 계속 출시를 하면은 그런 소재 부품 쪽은 계속 쓰인단 말이에요. 네. OLED 쪽은. 그러면은 이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춰야지. 왜냐하면 그쪽 업체들은 다 실적들이 좋아요. 뭐 잠시 지금 또 뭐 반도체나 IT 기기들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네. 근데 얘는 여전히 회복될 여지는 많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OLED 쪽으로 좀 주목도를 높여주시는 그런 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 그룹핑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애플의 MR 기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곳은 메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확실히 좀 미국 훈풍을 이어서 그런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럼 잠깐 조정이었고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는 뭐 잠깐 조정이긴 한데 이제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남아 있죠. 삼성전자만 72,500원이 언제 그저께 고점이었는데
고점 넘어가더라도 뭐 저는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등락이 좀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고점 부분이 어느 정도 보면 매물대가 좀 확인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뭐 외국인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관망하는 분위기.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아직까지 팔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흐름 좋은데 지수와 함께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 보여주고 있네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DB 그룹주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지금 DB가 16% 급등을 하면서 203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도 같이 따라오면서 지금 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63,300원 정도 터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주 서한을 공개했다고 하고 지금 KCGI 측에서 DB 하이텍이 주주 자치 제고를 위해서 대화를 좀 무시하고 있다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한동안 또 주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거지는 모멘텀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DB나 DB 하이텍은 조금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강성부 펀드가 일단 뭐 대화를 거부하면서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어요. 오늘 뭐 지주회사인 DB가 조금 더 강하고 오늘 DB 하이텍은 뭐 한 4% 정도, 3% 후반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게 뭐 지금 경영권 이슈 뭐 이렇게 불거질 가능성은 솔직히 좀 없고,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뭐 회사 측에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DB하이텍, DB가 이걸 따라줄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근데 강성구 펀드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지분 매입할 그거는 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SM의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그때도 이제 뭐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분 매입은 안 했지만은 뭐 지금 비슷하게 흘러간다면은 약간 그 SM처럼 그렇게 급등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많이 올랐을 때 매도 의견 주시나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늘 그렇죠. 갑자기 떠버렸으니까 저는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일정 부분 한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다시 채워 넣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DB와 DB하이텍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의료기기 섹터들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오늘 덴티움이 또 신고가입니다. 지금 5% 정도 오르면서 18만 3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덴티움 최근에 주가가 정말 놀라울 만큼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도 어제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9%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5%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섹터들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좀 기록했다고 살펴드릴 수가 있겠는데, 덴티움 같은 종목들은 지금 아무래도 뭐 치과 의료기기 쪽으로 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임플란트 쪽으로 따로 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동안 1등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 쪽의 매수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상장 폐지를 뭐 거의 앞두고 있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임플란트 업체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덴티움하고 그 다음에 3위 업체인 디오, 이 두 종목 정도가 임플란트 관련 업체 살 종목인데, 네. 덴티움이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디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임플란트 이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국내 임플란트를. 네. 중국 의사들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 측에서도 임플란트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기존에 있었는데 더 가지게 되면서 네. 일단은 더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임플란트 수요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수요 이쪽 수혜를 상당히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까지 같이 개선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입장인데 너무 급등하면 조금 뭐 따라 사는 거는 그렇고, 한번 조정 보일 때마다 그냥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리스팅이 나왔었는데, 클래시스도 보니까 오늘 신고가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 나오는 것 같습니다. 4% 정도 오르면서 28,350
2,85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벌써 3거래일째 상승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면서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택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그런 흐름의 차트, 미용 의료기기 쪽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리오프닝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미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레이저도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고점일까요? 성장성은 계속 있어요. 심지어 어제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박상정 앵커가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부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부과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었고요. 실적도 뭐 그거에 발맞춰서 영업이익들이 워낙 다들 좋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은 뭐 클래시스부터 보시면 오늘 뭐 또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고 뭐 루트로닉도 괜찮고 비올도 어제 뭐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52주 신고가 또 오늘 또 경신이고 원태, 뭐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뭐 다 마찬가지니까 이 중에서 뭐 선택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최근 신고가 랠리가 정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제이시언 시스템도 10% 급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있었다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5% 정도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가지고요. 한번 급락했다가 엔비디아 다시 한번 좀 회복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묶이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그럼 엔비디아는 고점일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뭐 400 그러니까 지금 398달러 뭐 400달러 근처인데 네. 뭐 10% 정도의 더 급 상승이 과연 나올까? 뭐 한 5, 6%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뭐 한 420, 30달러가 어느 정도는 그냥 저도 그 이후의 상황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한 1% 정도밖에 상승 안 하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뒤늦게 시동을 걸어가지고 네.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일정 부분은 이제는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어제도 이제 이스페타시스 목표가 도달했지만 매도 의견 드렸고 엔비디아도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급등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서서히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대비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많이 한번 급등을 하고 나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게 고점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방향성을 함께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네요. 리노공업도 1.3% 정도 상승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전문가님이 추천주로 주신 종목 벌써 3%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3만 원 선에 가까운 HPSP 함께 흐름을 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종목들도 지금 뭐 약간 뭐 밀리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동진세미캠은 뭐 약부업권 정도. 근데 또 솔브레인은 0.4%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오늘 소식들 가운데서 뭐 K칩스법이 이제 두 번째 K칩스법이 좀 발의가 됐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기는 했어가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뭐 상승 탄력이 지금 HPSP 빼놓고는 뭐 그렇게 저는 눈에 띄는 게 혼조세 정도네요. 없어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지나친 기대는 조금 금물이다.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K칩스법 2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주들을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한테도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준다는 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율촌화학이라든가 에코앤드림이라든가 이게 신규 공장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부여하겠다.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그럼 시각을 같이 옮겨볼게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향후 10년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7%씩 급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혜 종목으로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CNT 도전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나 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정말 그대로 흐름이 좋습니다. 나노신소재도 5% 정도 급등하면서 14만 3,300원 수준이고요. 대주전자재료도 4% 오릅니다. 97,300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혜주로 지목을 해준 게 제이오인데 제이오도 2%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CNT 도전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또 주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식의 하나증권 리포트가 오늘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보니까 다 강한 건 아니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조금 좁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는 2차전지 소재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과거 작년에는 뭐 동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해질 이런 쪽도 같이 봤는데 이쪽은 이제는 저는 저번에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극재하고 음극재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양극재 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강보합권에서 업체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음극재 관련해서 업체들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실리콘 음극재로 대표되는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오늘 뭐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면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노신소재는 CNT 도전재기인데 네. 음극재 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진입 장벽도 꽤 높아요. 양극재 정도로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음극재 시장이 또 더 좋은 게 전기차 충전 속도, 전기차 주행 거리 이게 다 음극재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극재 시장, 음극재 관련 업체들 좋게 보고 있고 이제는 뭐 2차전지 소재 쪽은 양극재하고 음극재로 좀 좁혀서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다 오르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성장성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얘기해 주셨던 LX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이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효성중공업 5% 정도 오르면서 86,000원 선이고요. LX 일렉트릭도 보니까 4% 상승 65,700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승을 좀 눈여겨봤을 때 변압기 시장 계속해서 좀 올라갈지 오늘 단기적인 모멘텀일까요? 저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낡은 변압기 교체 수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쪽에 또 변압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보다 거의 한 1.8배, 1.78배 정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 2배 정도 성장한다는 게 요즘 그렇게 뭐 다른 업종들 같은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도 추천주도 냈고 뭐 중간에 등락이 조금 있었지만은 뭐 그 주식이라는 게 계속 갈 수가 없는 만큼 네. 실적도 받쳐줄 것이고 수출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출 판가, 단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이다.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실적 좋게 나올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특징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딥노이드 이런 종목 지금 9% 급등이 나오고요. 11,180원.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개장 초반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뷰노도 살펴보시면 7% 급등 나오면서 21,700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또 루닛이기도 하죠. 루닛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초반에는 두 자릿수 대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은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료 AI 쪽으로 했을 때 인공지능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좀 수혜주가 되고 이 가운데 실적까지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고 어제는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범 사업이 다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 AI 관련 섹터는 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뷰노, 루닛, 딥노이드 다들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적은 거의 이제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마음 AI라든가 그냥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쵸. 코난 테크놀로지,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셀바스 AI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뭐 실적을 안 받쳐주는데 올라가는 거. 추세는 살아있고, 네. 뭐 그냥 가지고 계신 분 홀딩 하시고, 저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또다시 급등에 대한 부담감, 실적에 대해서 같이 너무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있고, 당연히 뭐 저는 추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팔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부담감 언론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 종목들 최근에 또 주가 흐름 미용위기와 더불어서 상당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방금 주신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자, 오늘 지금 코스피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고점 또 바로 앞에 목전을 두고 있죠. 뭐 정고점이 2,596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오늘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어서 2,59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저는 계속 얘기했듯이 긍정적이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이후의 전략은 다음 주 한번 보고 제가 뭐 체크는 해드리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조금 더 시장 상승할 수 있고 먹을 거는 아직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긍정적으로 종목별 순환매 대비하고 뭐 반도체가 관련, 뭐 2차 전지 관련, 뭐 순환매하고 뭐 그동안 이제 뭐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엔터 관련주 SM을 제외한 어제 틈새로 요즘 또 엔터 관련주들이 쉬었다가 좀 다시 오르고 있고 조선주도 쉬우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 고점 테스트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다.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돌파를 해도 약간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급등하기는 힘들지만 종목별 순환매 대비하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순환매를 대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상황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브리프 시간입니다. 오늘 환율 출발도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10원 정도 하락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율이 좀 밀리면서 5원 정도 하락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었는데 1320원 선 이탈 나오면서 일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점검해 봅니다. NH 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환율 출발 상황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우선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8.6원 내린 1313.0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05원 내린 1311.5원으로 마감됐고요. 달러 가치는 6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고조 속 하락했습니다. 엔화는 미일 금리차 촉수 기반 강세를 보이며 138엔 레벨로 복귀했습니다. 유로화는 ECB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대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위험 선호 심리 회복과 6월 FOMC 금리 동결 기대가 약달러 흐름과 원화 강세 흐름을 만들어 1310원 하향 이탈 시도를 할 거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내 물가 수준이 급락세를 보인 점과 신규 주문 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여 물가 반등 여지가 높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동결 필요성을 이미 언급한 데 이어 이러한 경제 지표가 확인되자 시장은 본격적 동결 베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아직 뜨거운 모습을 보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임금 수준의 인플레 완화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는 금일 달러 약세 재료로 활용 가능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이 견고한데 물가 안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과정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위험 선호 심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금일 외인들의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을 높이며 과매도 구간 속에 있는 원화의 반등이 관출될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이 금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지표 쇼크 등을 경고하면서 6, 7월 연속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제기한 만큼 시장 내 불안은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이에 저가 매수와 실수요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경우 1310원 하향 이탈은 성공할 수 있겠으나 1300원 초반 구간까지의 유의미한 하락은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금일 환율 1310원 중심 부근 등락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06원에서 1316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확실히 위험 선호 신호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환율 밴드로 1306원에서 1316원 정도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131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규장 흐름 따라가시면서 환율 변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 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 환율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